중국 측의 업데이트는 몇 분 전에 발표되었으며 이미 전 세계 독립 천문학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천문대가 지난 48시간 동안 사란-I ATLAS의 움직임을 설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성간 천체, 특히 접근하는 동안 계속 관측되고 있는 천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계는 새로운 측광 측정, 어쩌면 궤적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무도 개념적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될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는 일부 아마추어 천문대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지금까지 주의 깊게 다루어졌던 방출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일반적인 해성과는 다른 방출 패턴입니다. 중국은 측면 Z를 고도로 조직화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나사나 ESA의 최근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서방 기관들이 이러한 특징을 광도 이상 현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연구팀은 훨씬 더 단호한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련의 불가피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모두가 같은 천체를 관측하고 있다면 왜 그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처럼 직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공개된 이미지는 이전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일정한 강역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집중된 밝기 영역입니다. 예비 분석 결과 이러한 진동은 회전이나 햇빛을 반사하는 파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의 불규칙성이나 파편에 의한 교란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에서 공개된 이미지가 그토록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밝기의 진동은 특이한 각도로 기울어진 더욱 뚜렷한 방고리 안티타일의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측류, 라미날,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측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유체 역학이나 균일한 압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며 초고속 궤적을 따르는 천체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제한된 바에 불과하더라도 이 용어의 적용은 중국 연구진이 물체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방향성 역학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성 분출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기하학적 안정성을 시사하는 패턴으로 성간 공간에서 온 해성에서 예상되는 거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고서는 또한 해당 천체가 비정상적인 가속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최근 14회 측정 결과 파편화되었거나 불안정한 천체로 분류할 만한 유의미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측정 결과는 지속적이고 매끄럽고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변이를 나타내며 이는 같은 상대 거리에 있는 오umu아무아나 투아이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에서 기록된 불규칙적인 움직임과 대조됩니다. 이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사란-I ATLAS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란-I ATLAS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대칭성은 분석이 단순히 천문학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기원과 구조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을 다루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베이징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천문학자들도 최근 며칠 동안 포착된 스펙트럼에서 특이한 특징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지와 휘발성 화합물의 전형적인 산란 패턴 대신 특정 대역에 좁은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연구자들이 이미 입자의 선택적 방출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방 기관들은 최근 몇 주 동안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만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발표가 더욱 명확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방출에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거나 적어도 더 투명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직 대변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기술 보고서를 주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측된 행동이 어떤 전통적인 범주에도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때만 사용됩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이러한 정의를 채택한 것은 중국이 나사의 분류와
ESA에 보다 신중한 입장 모두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각 기관은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면서도 서로 다른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대칭 제트, 이상 방고리, 그리고 질서 있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밝기 진동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더 축적되고 있는 지금, 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일까요? 독립관측소들이 가시광선 핵의 모양 변화에 대해 경고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러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사렌 IATLAS가 성간 천체 역사상 가장 기이한 특징들의 조합을 보이는 바로 이 순간에 표면적인 국제적 합의를 깨기로 결정했을까요? 맥동하는 광도, 믿기 어려운 안정성, 대칭적인 제트, 조직적인 방고리 현상 등 일련의 세부 사항들은 새로운 용어의 선택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지만 명확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린 IATLAS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단순한 천문학적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석만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중국의 업데이트가 단지 첫 단계라며 그들이 제안한 전체 정의를 분석하면 또 무엇이 밝혀질까요? 이제부터 상황이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천문학자들이 선택한 용어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라이 아틀라스가 관측 초기부터 보여왔지만 고해상도 영상장비의 발전으로 이제야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을 특정하게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천체 물리학 센터 중 하나인 자금산 천문대 연구원들은 성간 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과는 다른 역동적인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모음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지난 96시간 동안 중심부 밝기 변화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강렬한 열 변화에 노출된 얼음과 먼지로 형성된 천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특이한 가속도를 가진 물체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조너선 카츠는 한 학술 포럼에서 이렇게 낮은 주기성을 가진 주기의 반복은 이 현상이 무작위 승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해성에서는 전형적인 태야 N결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제트를 생성하는 반면 스라이 에이틀라스의 경우 방출되는 에너지는 마치 물질이 방출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내부 구조가 있는 것처럼 특정 간격을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천문대에서 수행한 분광 비교 연구 결과 제트의 겉보기 구성이 예상했던 이산화탄소, 물, 먼지의 혼합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대신 특이한 파장에서 좁은 방출을 감지했는데 이는 선택적 입자 방출 과정을 시사합니다. 이 점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구 연구실들은 데이터의 한계를 들어 신중을 기하는 반면 중국 연구팀은 해당 스펙트럼이 고도로 조직화된 현상을 나타낸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관성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해당 물체의 분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방금 채택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공식 텍스트는 아직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을 조기에 접한 전문가들은 이 요약본이 지속적인 대칭성이나 제어된 방출과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 질서 있는 동역학을 가진 물체 연구에만 적용되는 정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중대한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과학은 자연적 과정에만 기인하지 않는 성간 천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더 폭넓은 해석의 문을 열어줍니다. 과학계는 특히 공식 문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움직임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르투갈의 천체 물리학자 멜리나 플레이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은 소위 성간 방문자의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 즉 우주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간 공간이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환경이며
무작위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처럼 오umu아무아 보리소프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이미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세린 아이 아틸레이스는 대칭적인 제트, 주기적인 방출, 특이한 안정성, 그리고 명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방고리 안티타일라는 동시적인 특징들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고 덜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부분, 즉 우리가 심우주를 가로지르는 힘과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조직 형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천문학에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현재 모델에 도전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새로운 발견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이를 통해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고 명확하게 다루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배포합니다.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 천체 열적 거동입니다. 일본 전파 망원경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시광선 표면은 단순한 자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 변화를 보입니다. 특정 시점에 태양 반대편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열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예비적인 설명은 열을 방출하는 내부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이 크기의 천체에서 즉각적인 파편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알려진 모델이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데이터 시리즈는 파급 효과를 폭발합니다. 더 과감한 해석을 채택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들이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묵은 방법론적 갈등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일부 팀은 이미 중국의 분류에 대해 불편함을 표명하며 해당 물체에 그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붙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데이터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충돌은 최근 몇 시간 동안 독립 관측소들이 방고리 위성의 기하학적 윤곽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중국이 언급한 조직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반복적인 관측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A국제적인 차이는 용어의 차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데이터가 과학을 불편한 경계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설명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다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는 부분적인 폭로는 유럽 연구진이 입수한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더 기록에 따르면 가시 핵의 모양이 미묘하게 변하여 풍화작용을 받는 자연 구조물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각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폭로와 거의 동시에 기록된 이 변화는 그들이 사용한 용어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고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상황이 단순한 과학적 차원을 넘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다음 몇 분 동안은 이 정보가 왜 그토록 민감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이 시점에서 3I 애틀라스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천체 현상을 해성, 소행성, 유성, 성간천체 등 고정된 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들은 현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관이 특이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모델이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과학은 불편함을 피할 때가 아니라 마주할 때 발전합니다. 기관들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연은 우리의 분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현상에 직면했을 때 오래된 설명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망원경 앞을 지나가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지의 실질적인 영향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결과는 미래에 반복될 수 있는 패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체가
대칭성, 비정상적인 열 안정성, 그리고 정확한 방출 주기를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심우주의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만한 장비나 충분한 해석적 용기 없이 이미 수없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간극이 SATLAS 사건을 전환점으로 전환시킵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깊고 거의 철학적인 차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주가 오로지 무작위성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생각은 패턴을 고집하는 현상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태양계 외부의 무언가가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그것은 천문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와 혼돈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지다미지의 것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부르는 것과 아직 설명할 언어가 없는 것 사이의 경계에 닿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정보가 아직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음모 때문이 아니라 성간 전체에 비전통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기관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론적 모델, 항성계 형성 이론, 우주의 생명체와 분산지능에 대한 해석에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전통적인 분류의 편리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중국의 태도에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선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과학 분야에서 이는 일종의 서사적 논쟁입니다. 한 기관이 합의를 깨면 다른 기관들은 대응하거나 모호한 보고서 뒤에 숨어야 합니다. 침묵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석과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더 일반 시청자에게 무엇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온 이 물체가 여러 지식 영역에 동시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할 당혹스러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유럽 연구팀이 기록한 SATLAS 핵의 모양에서 관찰된 각도는 단순히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도는 며칠 전에 포착된 방출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는 발광거동과 가시광선의 기하학적 구조가 동일한 메커니즘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돈스러워야 할 규모에서도 조화롭게 작용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과학적 분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연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다음 발견에는 새로운 천문학적 모델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관찰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관찰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되는 토론은 성간 물체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우주 속 인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에